안녕하세요 여러분. 월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오늘 아침에는 거시경제 긴급 이슈죠. 브렉시트 표결 연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사실 브렉시트 표결 자체가 안 되면, 아예 통과가 되지 못하면 노딜 브렉시트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런데 표결조차도 하지 못했다는 건 통과가 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어요. 이 노딜 브렉시트 아니면 브렉시트 표결 자체가 불가능했던 사실, 이게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금요일 밤에 오후에 있었죠. 하이닉스 블록딜, 하이닉스의 주식이 대량 거래가 됐어요. 이 대량 거래의 의미, 그 다음에 반도체 업황까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마이뉴스의 브렉시트 표결 연기에 대한 기사부터 보시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오늘 일요일 12시 18분 기사입니다. 브렉시트 결정 또 미뤘다. 영국 하원 합의안 표결 보류. 한마디로 표결 자체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표결 자체가 되지 않았고요. 표결해서 뭐 반대냐 통과냐 이게 아니라 표결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존슨 총리는 10월 31일까지 합의하기로 한 브렉시트 자체를 이행하지 못해서 EU에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표결이 연기되도록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의회가 토요일에 브렉시트 표결을 하지 못하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오마이뉴스 기사를 좀 더 살펴보면요. 보수당 출신의 레트윈 경은 당론에 반대하며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찬성했다가 출당된 바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존슨 총리가 보수당 출신이고요. 보수당은 노딜, 딜 필요 없이 노딜이라도 상관없다. EU를 떠나자. 이게 당론이에요. 그런데 레트윈 경이 안 된다. 어떠한 경우에도 노딜로 떠나면 영국이 피해본다. 라며 노딜 브렉시트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에 찬성했다가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이 브렉시트 표결 전에요. 레트윈 수정안이라는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됐습니다. 야당과 레트윈 경이 손잡고 통과를 시켰는데 이 내용이 무엇이냐. 어떠한 경우에도 노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는 것을 막자 이겁니다. 즉 존슨 총리는 표결을 붙였다가 만약에 통과가 안 돼도 바로 그냥 노딜로 브렉시트 하겠다는 게 이 존슨 총리의 항상 주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레트윈 수정안이 의회를 통과가 되면서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는 불가능하게 이제 막혀버린 거죠. 그래서 도대체 월요일 시장, 이 브렉시트 표결 연기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브렉시트가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는 핵심은 결국 노딜입니다. 아무런 준비 조치 없이 떠나버리면 영국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영국과 유로는 리보 금리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경계를 넘어가서 은행 간 돈 거래도 있고 무역 거래가 있는데 영국이 아무 조치 없이 떠나버리면 금융시장이 마비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딜로 브렉시트가 이루어졌을 경우가 이 시장을 지배한 불확실성의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레트윈 수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됐고 이로써 불확실성의 핵심인 노딜 브렉시트는 이제 사라진 거죠. 그래서 저는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레트윈 수정안의 통과로 이 불확실성의 핵심이 사라졌기 때문에 1월달로 연계되든 뭐하든 시장에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매우 적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물론 월요일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을 문제 삼는 건지 삼지 않는 건지 봐야 되겠지만 오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하이닉스, SK 하이닉스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팍스넷에서 가져온 SK 하이닉스 주가 차트입니다. 오른쪽 빨간 박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의 금요일 주가는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이닉스 주가는 약 4% 이상 하락했고요. 장 끝나면서 거래량이 급증을 했습니다. 즉 시간의 거래량이 그래서 무려 1000만 주 이상이 거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SK 하이닉스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제가 토요일에 텔레그램 오픈방에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SK 하이닉스는 블록들이 있었다. 그런데 전체 물량 약 1조 원가량이 블록들이 있었는데 그 매도 주체는 미국의 캐피탈 그룹이다. 미국의 캐피탈 그룹이 가지고 있던 보유 지분을 시간외로 매각한 것이다. 라는 한국경제신문의 뉴스가 나왔습니다. 좀 더 이 뉴스를 깊게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업체인 미국의 더 캐피탈 그룹은 장 마감 후 SK 하이닉스 주식 약 1조 1,800억 원 어치를 매각하기 위해서 해외 기관 투자가를 대상으로 투자 수요를 접수했다. 그런데 매각 단가는 금요일 77,400원에서 4% 정도 추가 할인한 금액으로 전체 약 1200만 주를 시간으로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현재 SK 하이닉스의 대주주는 SK텔레콤이 20% 가지고 있고요. 국민연금이 9.05%, 3대 주주가 이 더 캐피탈 그룹이었어요. 근데 캐피탈 그룹이 가지고 있는 약 1200만 주를 블록들로 매도를 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블록들이 무엇이냐? 그럼 1200만 주를 이 주식시장이 열리는 시간 내에 팔아버릴 때 개인 투자가나 일반 투자가가 다 사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렇게 많은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면 주가락은 뭐 피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팔고 싶어 하는 이 매도 주체는 이런 대량 거래를 일으킬 수 있도록 세일을 합니다. 그래서 세일 주체가 정해지면 장이 끝난 다음에 시간외로 한꺼번에 그냥 매매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오늘처럼 이렇게 할인 정도를 정해줍니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계약서에 의해서 실제 가격보다 4% 할인하기로 했으니까 그 차익만큼은 어떤 식으로 보전을 하겠죠. 자, 이게 블록들이고요. 이번에 SK 하이닉스 블록틸의 매도 주체 미국의 더 캐피탈 그룹은 어떤 그룹이냐?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 CJ 등등 한국의 우량 기업에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하는 그룹입니다. 다른 헤지펀드들처럼 경영권을 노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자기들이 볼 때 유망한 기업들, 업황이 좋은 기업들의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했는데 이 SK 하이닉스는 이 더 캐피탈 그룹이 언제 하이닉스 주식을 매수했느냐? 작년 2, 4분기 3, 4분기 이 시기에 집중적으로 매수해서 5% 보유량을 넘겼다고 이렇게 공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업계에 이 펀드 매니저들 몇 분을 접촉해서 알아본 결과 이 미국의 더 캐피탈 그룹이 SK 하이닉스 지분을 인수했을 때 평균 가격이 8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금요일 종가가 77,000원이고 거기에 4% 약 3,000원 추가로 할인됐으니까 더 캐피탈 그룹은 주당 1만 원 가까이를 손해보면서 무려 1,200만 주를 매도한 겁니다. 돈이 얼마입니까, 저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손실 보면서 미국의 더 캐피탈 그룹이 지분을 줄였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방송 댓글에 몇 분이 올리셨어요. 이거 SK 하이닉스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나아가서 반도체 업황을 미국의 투자 그룹인 더 캐피탈 그룹에서 안 좋게 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블록들을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 걱정된다. 이렇게 질문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긴급 방송을 준비한 건데요. 자, 일반적으로 블록딜을 추진하는 이유 약 3가지를 추려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익 실현입니다. 일부 이익을 실현해서 매도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싶어 할 때 블록딜을 추진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더 캐피탈 그룹은 주당 1만 원을 손해보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익 실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유를 찾아봤더니 펀드 매니저 업계에서는 매수자, 더 캐피탈 그룹이 추가로 더 매수하고 싶은데 이 5%를 넣으면 뭐 공시도 하고 귀찮잖아요. 그런 것을 막는 것도 귀찮고, 그 다음에 자기네 블록딜, 이번에 지분을 매수한 참가자와 함께 추가로 매수하기 위해서 자금 확보 차원에서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이유였고요. 자, 쉽게 얘기하면, 야, 나 하이닉스 주식을 좀 더 사고 싶은데 싸게 좀 줘봐. 그러면 너하고 같이 추가로 더 사줄게. 그러면 네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평가이익이 나올 수 있잖아. 이런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협조자를 구해서 지분을 매도했을 수도 있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댓글에서 걱정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업황이나 회사를 좋지 않게, 그러니까 좋게 보지 않아서 손절매 차원에서 지분을 줄였을 수도 있다.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3번의 이유로 업황이나 SK 하이닉스 회사 자체를 좋게 보지 않아서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매도다. 그렇다면 월요일 날 저런 이유로 주식을 받아준 사람은 4%면 어딥니까? 그냥 시장에서 4% 이상 올라갔을 경우 현재 가격만 해도 4% 올랐잖아요. 오른 거잖아요. 그래서 매도를 신나게 칠 수도 있다. 그렇다면 3번의 이유라면 월요일부터 SK 하이닉스의 주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즉 1, 2, 3번 어떤 이유인지 블록딜을 추진했던 사람한테 직접 들을 수 없으니 세 가지 이유를 들지만 3번 이유라면 무조건 물량이 쏟아질 것이고 3번 이유가 아니라 2번 이유라면 주가가 빠졌던 것을 순식간에 회복할 수도 있다. 월요일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다만 펀드 매니저들의 의견을 좀 더 들어봤어요. 핵심은 반도체 가격 재고 정리죠. 정말로 상승 미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2주 전부터 반도체 재고가 정리가 됐고 가격이 향후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삼성전자의 주가가 최근에 강세를 보인 것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더니 거의 반반이 나뉘는 느낌이에요. 첫 번째 반은 반도체 재고는 여전히 많다. 4분기 가격이 여기서 회복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다. 이렇게 보는 반과 재고 자산이 충분히 소화되어 4분기 이후 가격 반등을 예상할 수 있을 것 같다. 상승미소 당신 의견에 나는 동의한다. 이게 한 반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한 가지. 반도체 업황은 SK 하이닉스 주가 흐름보다는 삼성전자의 주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왜? SK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시장의 메이저 플레이어잖아요. 그런데 금요일 종가를 보면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지수가 금요일날 코스피 많이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즉 이것조차도 월요일의 흐름을 봐야 되겠지만 브렉시트와 마찬가지로 블록딜, 하이닉스의 블록딜조차도 큰 문제가 되지 않기를 기대도 하고 그렇게 예상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글로벌 거시경제 이슈 중에 하나죠. 브렉시트 표결, 그 다음에 한국 주가의 큰 흐름 중에 하나이죠. 흐름을 이렇게 뭐라고 하죠? 가져올 수 있는 SK 하이닉스 블록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제 얼굴이 나오니까 좋으시다고요? 아, 저만의 착각인가? 예. 저는 화요일 교보문고 365 인생학교 7시 30분부터 9시 반 강의 있습니다. 그리고 23일 유명 유튜버 김미경 TV 북드라마의 돈의 감각 출연, 저까지 같이 출연합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7시 30분부터 8시부터 9시 반까지 90분간 돈의 감각 김미경 TV 출연, 그 다음에 인생 365 강의 기념 라이브 챗 있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아무튼 시황방송 화요일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